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어제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가고 오늘은 시장이 약간 평정을 찾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8,596불까지,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들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복이라는 단어는 좀 무색하죠. 떨어진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지 제가 집중해가지고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관련된 소식들이 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반 뉴스들 먼저 한번 잠깐 봐야겠죠. 자, 국내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있다면 시중은행 거래를 할 때도 추가로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고위험 고객들이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평소에 업비트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했었던 A씨, 최근 IBK 기업은행에서 일반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직장명과 직장 주소를 포함해서 추가 개인 정보를 요구를 받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냐? 기업은행 측은 AML 규정이 개인에게도 임의로 적용돼서 업비트를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 고객들은 금융 거래 시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자, A씨는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아닌 일반 금융 거래를 하는데 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를 진행 중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이제 당연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일반 입출금 거래를 하는데 마치 그냥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 잠재적 범죄자로 이렇게 다루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불쾌함을 느꼈다라고 하죠. 이 기업은행에 따르면 2018년도 1월부터 금융위의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 고객에 대한 고객 확인 강화를 시작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은행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강화된 고객 확인 방법은 신원사항 외에 거래 목적, 자금 출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다른 은행에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려면은 그 은행을 상대로는 언제나 이렇게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쁘죠. 지네들은 이상한 파생 상품 팔아먹으면서 아주 이중자 때 오집니다. 자, 그 다음은 업비트에 관련된 소식도 나왔습니다. 두나무 자회사 DXM이 프랑스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개발사 레저, 나노레저 S의 그 레저사죠. 아무튼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업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업비트 세이프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자, 드디어 대한민국 내에서도 제대로 된 수탁 서비스가 나오나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해본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이번 폭락으로 9월 상승분 모두 반납, 추가 하락 가능성도 이어진다. 이거는 이더리움 뿐만이 아니죠. 다른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전멸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참 이 이더리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좋은 전망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바뀌어 버렸죠. 지금 이더리움 상태는 다른 암호화폐들과 마찬가지로 과매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분석가들은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역시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RSI가 23 아래로 하락, 작년 11월, 공포의 11월이었죠. 3150불 찍었을 때 그때 정도 수준으로 RSI가 하락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RSI가 크게 하락하게 되면은 이거 완전 과매도네? 지금 들어가면은 반등을 먹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당한 기간 다지기에 이어서 급락세를 보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RSI 지수는 오랜 기간 과매도 영역에 머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RSI 과매도 지표를 토대로 눈에 띌 정도의 가격 반등을 예상하는 것은 실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알트코인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알트코인 시총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추세선을 깨고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격이 완전 박살이 났는데 비트코인이랑 같이 박살이 났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든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리브라 관련된 소식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 리브라의 총괄이죠. 데이빗 말커스가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라는 수십억 인구의 수혜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 세계 각지의 은행들이 다양한 화폐를 위해 비축해야 되는 유동성 풀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실시간에 가까운 결제 방식이 될 수가 있으며, 리브라는 새로운 프로토콜로 세계 각지의 서비스 제공업체, 기관, 개인 간에 빠르고 저렴하며 안정적인 자금 이동수단이 될 것이다. 딱 이렇게 말만 들어보면은 굉장히 완전 파라다이스죠. 근데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데이빗 말커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믿다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말대로 리브라가 이 정도의 성과를 이룰 수가 있다면 그 누가 그 나라의 화폐를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전부 다 리브라로 갈아타지. 그러면은 은행이고 중앙은행이고 다 그냥 날아가는 거죠. 시민들은 일시적으로 평안함을 느낄 수는 있겠으나 리브라에서 중앙 집권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계좌를 동결시킬 수도 있고 내가 뭘 사고 있는지 전부 다 기록이 될 것이며 내가 사고 싶어도 리브라 쪽에서 사지 말라고 하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제한까지도 이제 걸리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크게 이제 은행들이 우려하는 것은 통화를 이 페이스북이 장악하게 되면은 각 나라는 힘을 잃게 됩니다. 재무부도 마찬가지고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 리브라가 굉장히 출시되기는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는 아닌가. 출시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여줄 나라가 몇 개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소식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에 따르면은 비트코인 시세가 올해 급등했죠. 급등하면서 해커들이 암호화폐 탈취 공격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9% 증가한 그런 수준인데요. 미디어에 따르면 다음 해커들의 목표는 바로 리브라가 될 것이다. 채굴형 암호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메신저나 왓츠앱 등 리브라가 쓰이는 앱을 해킹하기 위해서 주로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해킹이 멈출 것이냐? 그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항상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확 떨어졌습니다. 30에서 40% 그냥 갑자기 바닥에 처박힌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덩달아서 떨어졌었죠. 지난 12개월 동안 분석을 해봤을 때는 해시레이트와 비트코인 가격이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번에 있었던 가격 하락도 우연의 일치인지는 단정짓기 어렵지만은 비트코인 해시율 하락이 가격 하락과 충분히 연관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떨어졌던 해시율 같은 경우는 또 바로 복구가 됐어요. 금방 이렇게 튀어 올랐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에 중국의 넓은 지역에 정전이 왔거나 중국의 채굴풀 중에 한두 개가 잠시 가동을 멈췄거나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 채굴 머신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때문에 잠시 채굴기들이 꺼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최악의 경우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중지불 시도가 있었다. 이 정도로 예상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수순으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 해시율이 돌아왔으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다시 올라갈까? 말 그대로 예상만을 하고 있을 뿐인데 비트코인 지금 보시면은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건 크릭의 공동 창립자 팜플리아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추측값, 단기 정확성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보게 될 텐데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아직도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조건 반등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찰리 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채굴과 작업 증명 방식이 가장 공평한 방법이다. 암호화폐 채굴 업계 일각에서 작업 증명 알고리즘은 채굴 보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후발 주자들은 선발 주자들보다 혜택이 적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 암호화폐 분배 방식은 불공정을 낳을 수 있다. 물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라이트코인 역시 작업 증명 방식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작업 증명 방식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이번에 지분 증명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선호도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소식을 전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잠시 쉬어가는 코너, 바로 이 로봇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대단하죠? 자, 어마어마하죠? 이런 로봇뿐만 아니라 AI도 많이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어쩌면 이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 전에 비트코인 떡상 한번 와야죠. 자, 어제 있었던 비트코인 급락 때문에 그 원인을 두고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유투데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하기 전에 이제 총 1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움직였으며 거래소들을 통해서 매도가 되었다. 블록체인 데이터 제공업체 바이트트리 CEO 역시 급락 전에 이체된 총 12억 달러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모든 매수벽을 집어삼키며 단기 패닉을 일으킨 발화점이 되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어제 이렇게 떡락이 내려오면서 그와 동시에 비트맥스 롱 포지션 청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요. 무려 6억 달러에 육박하게 됩니다. 아주 그냥 이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전에도 투자자들, 이 고객들을 상대로 지들도 이렇게 마진 숏을 치거나 롱을 치죠. 가격 떨어지니까 옳았구나 하고 이 비트코인 던지면서 숏을 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챙겨 먹었겠죠. 실제로 어떤 익명을 요구한 트레이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배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비트맥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가 심화되었을 수도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비트맥스 마진콜 후 30분 만에 $1000 하락했다. 이 마진 거래소들 이제 좀 문제가 있죠. 딱 봐도 진짜 이거 너무 나쁜 놈들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CFTC가 전에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좀 제대로 이렇게 암호화폐에 관련돼 가지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제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인 떡락에 관련된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마켓 분석가인 로니 모아스 같은 경우는 그의 트위터를 통해서 코인베이스 프로의 거래량이 어제 32,000개의 비트코인 정도를 기록을 했다. 이는 무려 지난주 토요일에 8배에 달하는 수치로 상위 1% 투자자들과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0년 전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패닉세를 유도하여 저가의 주식을 매입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했을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과연 그랬을까요? 이 기관들이 싸게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해서 떡락을 유도한 것인지, 이 의견도 어느 정도는 이제 믿을만한 것 같죠. 자, 반면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비트코인은 앞으로 전 세계에서 더욱더 인기를 많이 끌게 될 것이다 라고 스위스 암호화폐 거래소인 쉐입시프트의 최고 경영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세계를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가치가 유지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전 세계 나라 정부들은 언제까지고 통화 발행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 기관들의 지출 감소 압박과 법정 화폐의 가치 하락 때문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은 더욱더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다른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덧붙이게 됩니다.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인상 깊죠. 보통 비트코인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어떤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도 있다.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3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2020년 초까지 25,000개가 넘는 매장에서 비트코인의 결제를 시작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이어서 추가로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서비스가 이제 지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런 업체들이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비트페이처럼 중간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받아서 이제 환전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메가피 삼촌, 그동안에 좀 잠잠만 했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트윗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은 이미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했다. 비트코인 시세가 비트코인은 여전히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근데 그 좀비코인은 어떻게 됐어요? 업데이트 좀 해주지. 자, 한편 벡트 같은 경우는 출발은 실망스럽지만 거래량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죠. 첫날은 105개, 둘째 날은 217개, 셋째 날은 5시간 만에 50개의 계약을 체결을 한 벡트. 아직까지 이상적인 그런 수치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론자들, 저도 그렇고요, 아직 벡트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장했는데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고, 그에 따라서 증권시장, 주식시장 등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벡트가 서서히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9,000 이상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면은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 외환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차트는 차트니까 의견을 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 채널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라는 분석 또한 남겼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하방이 아직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추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다시피 CME 갭이 하나가 메꿔지면서 아직 하나의 갭이 더 남아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바로 11,800불입니다. 이것을 메꾸려면은 당연히 거기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어제 메꾼 갭, 이것도 한 5, 6개월 걸렸죠. 비트코인 11,800불 갭 채우러 올라가기 전까지 하락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7,500달러까지 추가로 후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비트코인이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지난 4월 저점 4,000달러에서 시작된 강세장의 종료가 기술적으로는 확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장 끝났다라고 코인데스크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비트코인 200일 이동평균이 시험받는 것은 금년 4월 이후 처음이고 전일 비트코인 거래량이 3개월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번 주 주봉 종가 마감이 9,049달러보다 낮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전망은 약세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9,782달러를 넘어서면은 다시 한번 강세장으로 전환될 것 같지만은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어서 조시레이즈의 최근 분석 마지막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가 이런 차트 분석을 공유를 해주었고요. 자, 이 차트 분석 보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에 와 있는데 이 위쪽으로 대략 8,800달러 선에 저항선을 뚫지 못하면은 지지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게 될 텐데 이미 한번 반등에 성공한 적이 있으므로 이 지지선이 버텨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게 베어 트랩이 아니라면은 7,000불 초반대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가 있겠다. 현재 많은 매수자들이 6,180불과 6,500불대에서 대기 중이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8,800불대를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가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또 이렇게 트위터에 돌아다니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이제 몇 개월 전부터 8,200불대 입을 쫙 벌리고 있다라고 글을 옮겼던 사람들, 그들은 매수를 했는가? 아니면은 더 낮은 가격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비트코인이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9월 25일 기준으로 지난 몇 년간 그 가치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저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디 지금 이 가격이 나중엔 최저점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요. 바쁘신 분들은 광고를 끝까지 재생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기운 내시고 여러분들도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